요새 목사 다 풀었어? 이렇지. 딱 표정 딱 보면 알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어? 너 다음 주부터 오면 수업 전에 쌤한테 목사 검사부터 받고 수업하는 거 알았지? 해야 성적이 오르지. 알았지? 자 봅시다. 오늘 또 달래볼까 다 끝내야 됩니다. 쌤은 인사 같은 거 하시고 국어를 가르치는 문학 그게 바탕에서 보니까 그 세 번으로 해가지고 문학 총정리회가 한 공간 270문제니까 세 거리면 몇 문제고 한 750문제 정도 되겠다. 맞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에 줄래 했거든? 네. 그러면 750문제니까 뭐 세 번이면 시중 교재는 얼마쯤 할까? 세 번 정도면? 2만 원. 인간 강좌 교재랑 뭐 밖에서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에 줄래 하니까 답지까지 해서 6번이라고 하더라고. 6번. 그래서 45,000원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거지. 올해 거. 예상 문제에서 45,000원 가는데. 근데 쌤이 이제 이것도 너네들한테는 부담될까봐 다 사라 이런 얘기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90몇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그래서 안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만 이게 실전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필요한 사람들만 뭐 신청 받아가서 주문을 해주든지. 그래서 일단은 바탕하고 얘기했는 거는 한 세트당 15,000원 한 세트당 그러니까 이게 세 세트니까 45,000원 되겠다. 근데 그것도 밖에서 살려고 그러면 엄청 더 비싸. 일단 고민해보자. 알았지? 자, 그래서 문학은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쌤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총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문학 같은 경우는. 독서는 이런 말씀에 목사집 맡겨가지고 책 나오면 쌤 여러분한테 주고 그거는 그걸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줄거리. K중학교 교사를 구임한 나는 이 모래톱 이야기에서 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는요 소술자이면서 관찰자였다. 소술자이면서 관찰자. 그리고 중간에 가면은요 소술 시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아니다. 이 작품이 아니구나. 착각이. 하여튼 여기서 전적 작가 시점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 시점 위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소술자이면서 관찰자입니다. 소술자이면서 관찰자. 나는 건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건우의 집에 가슴 방문하게 된다. 나는 윤춘삼 씨와 건우하라고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물입니다. 인물 알았지? 인물 놓치면 안 된다. 갈바스의 영감으로부터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의해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권력은 도마이 섬의 소유권, 도마이 섬의 소유권 변천사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변천사. 그래서 이 소유권 변천사가 어떻게 되냐면 일제 때는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게 뭐야? 살수타라는 기관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해방이 된 뒤에는 국회의원. 지금은 유력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조마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주인이 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취답과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착취의 대상. 그래서 부당한 권력이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의고사 나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지, 그지?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고난을 겪고 조마이섬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내력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 건호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조마이섬 이야기 밑줄 쳐다봐. 그러면 이제 소술자의 경험하고 관계가 없다, 맞지, 그지? 소술자의 경험 X. 건우가 써냈던 성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다. 자, 대화가 놓친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집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업기사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겠지요. 예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섬은 바로 닫고 이 대화의 길은 오른쪽에 적는다. 땅을 갖지 못한 이유와 섬 사람들의 땅임을 드러내고 있다. 섬 사람들의 땅임을 드러내고 있다. 섬 사람들의 땅임을 드러내고 있다. 됐나? 6편에서도 물었던 게 뭐야? 소수상 특징, 맞지? 우리가? 자, 사람 놓치지 말고 6편에서 사람, 인물과의 관계 늘 했던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화가 놓치고 여기서 뭐냐면 대화의 기는 그 다음에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건 낸다 아이가 9편에도 이거 낼 겁니다.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거 어떻게 찾아보나요? 이 말을 왜 하냐고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냐고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는 억울하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 모의고사 풀면서 이거 연습 좀 하라고 누구만 보지 말고 숙제할 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소수가 어떻게 나와? 소수를 말하는 사람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 뭐냐고 이것만 찾아서 연결을 하면 다 나온다 그랬지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조금만 하면 된다 알았지? 받아 적기만 하지 말고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탄식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쳐들만 말라한 무렵에 벼랑과 외로움의 동척이 동양축식 주식회사입니다.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다. 오른쪽 적는다. 말한 사람 누구야? 소술자지. 말한 사람 소술자지. 말한 내용 뭐고? 조마이섬의 명의를 내력? 조마이섬의 내력. 그렇지. 조마이섬의 내력. 그럼 합치면 답 되는 거 아니에요? 소술자가 섬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답이잖아. 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어렵지 않잖아. 세민이 왜 어디 아파? 왜 저래 상태가? 하리나 왜? 싸웠어? 그러면 왜? 학교에서 왜 우는데? 자 보자. 자 이완용이랑 아까 대화다 바로 친다. 이완용이라는 놈이 의사보호조약이라는 걸 만들어낸 디라카드만 이래 되겠지, 그지? 오른쪽에 적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이완용 이건 역사적 사건 맞잖아, 그죠? 이완용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됐나? 여기 이제 소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실제 인물이잖아요. 저 질문이 뭐라고? 예전에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임진록이라는 소설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임진록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하고 실제 역사적 인물. 그럼 임진록에 보면 31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순신도 있고 신사임당이 아니고 뭐고? 선조. 그 중이는 뭐고? 무슨 대사? 사명대사. 외놈들이 죽이려고 방에 가두고 불 뗐는데 막 방 안에 얼음 몰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다 임진록 안에 수록회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임진록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거기에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실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왜 사실을 가지고 왔느냐?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걸 부각하기 위해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 이 질문이 그거 아니겠지? 네, 맞아요. 사실성, 역사적 사실성이나 인물의 사실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알았지? 소설은 호구입니다. 소설은 호구다. 근데 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오냐? 이래 물은 적이 있었다. 사실과 사실성은 다릅니다. 다른 말입니다. 사실과 사실성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역사를 비판하려는 작가의식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 손가락 어떻게 글씨를 적냐? 펜 없어? 없어요. 저 꾸짖는 거라고. 아니, 그럼, 선생님 서울대 가면 다 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미련하다. 못 간다. 떠올렸다. 아니, 그 팩트로 얘기해야지. 그걸 무조건 위로할 수는 없잖아. 할 지금이라도 수도 있죠. 그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래 손가락으로 쓴단 말이고 천재 그래. 신명이 아주 감동해가지고 저를 보내주실 수도 있죠. 세상에. 야, 그거 뭐 그냥 세상에. 이런 걸로 앞에 이래가 쓰면 안 돼? 안 돼. 해봐야 된다. 야, 이거를 중3 때부터 썼는데 계속 그냥 손가락으로. 그럼 살 때 펜 샀는 거 어떻게 했는데? 얘는 펜이 없어요. 갔다 와. 펜이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는데. 네. 천지가 개벽하면 서울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야, 근데 앞에서 보고 있어. 답답해 죽겠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 돼. 다 해봐. 삼성 펜으로 나. 역시 아이패드가. 뽑아달라. 그러니까. 그래. 아 괜찮아. 그래, 책도 안 여기로 가지고. 쓰는 게 또. 책도 안 가져가. 어서 와. 오빠야, 너 어디 갔노? 네. 우리 동생. 오빠가 동생이가. 동생 어디 갔노? 6개월인데. 하나 오면 하나 오고. 빨리 앉아, 지민아. 277쪽, 체크. 277쪽. 자. 하리는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아이고. 쌤 먼저 놀라지. 내 탓인 거. 근데 저한테 서울대 못 간다고 한 거는 아니고 그건 팩트. 갈 수도 있죠. 정말 너무하시네. 내 그런 거 들으면 나 오기로 불러서 가보겠다. 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 내가 안 한다 했나? 왜요? 서울대 아, 가봐. 오늘 일기장에 적어야겠네. 그런 거 무시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엄마. 자, 봅시다. 자, 윤춘영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정오의 빛이 이글거리. 정오의 빛 밑줄 쳐봐라. 정오의 빛.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서술조 그럼 내용은 뭐야? 이춘삼 씨의 그 실리입니다. 여기 주관석. 왜? 소설자가 묘사하는 거 아니야? 외양이겠지. 통방울 같은 눈이니까 맞지, 그지? 외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같은 이니까. 예. 맞지, 그지? 외양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그 뒤에 한번 보자. 증오의 빛이 나타났다 하니까 심리를 판단한다. 심리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겠지. 외양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심리를 판단한다. 누가? 소술자가. 그러면 소술상 특징이 되는 거잖아.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 소술상 특징 문제 두 개가 항상 나오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말하는 사람 찾고 말하는 내용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서 선택지와 비슷한 거 찾으면 돼. 너가 선택지 5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틀립니다. 소선택지. 1905년 을사년, 자, 1905년 을사년 겨울부터 그 달날 끝까지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까지 박수 묶어. 이거 말하는 사람 누구야? 소술자지. 말하는 내용 뭐고? 사건의 전말? 말하는 내용 뭐고? 역사적 사건.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긍정적인 역사에 부정적인 부정적 역사적 사건. 맞지, 그지? 그럼 소술자가 부정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 제시합니다. 정보를 요약적 제시합니다. 이래야 되겠지. 이게 소술상 특징이 되겠지. 그 말하는 사람 누구냐고, 말하는 내용 뭐냐고, 이거만 알면 돼. 알았지? 이것만 해도 4점에서 5점은 잡고 들어간다. 그 밑에 죽일 놈들, 적개심을 드러냈고,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 메리포가를 얻은 유력자, 그건 뭐겠노? 이 조마이 섬의 소유주가 바뀌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유권을 갖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렸더니, 자, 대화가 가보신다.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국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절 우찌되는 기호. 가로 닫고 이 말 왜 하노? 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응? 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파는 누구 처지? 뭔데 처지? 이 말을, 그 대화잖아. 이 말을 왜 하겠노? 초지, 탄식, 나쁘는 좋아하는 뭐 답답함 다 되겠지? 초지, 탄식, 답답함을 드러내는 어려운 거 알잖아. 맞지, 그지? 섬을 소유하지 못한 처지에 대한 탄식과 답답함을 드러내고 됐나? 그의 끄덕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구중을 듣던 날 나리배 통학생인도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던 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밑줄 쳐봐. 그 말하는 사람 누구야? 소술자지. 그런데 것 같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상황에 대한 소술자의 추측이 제시됩니다. 왜? 이거 시점이 뭔데? 1인칭 관찰자잖아. 수능에서는 1인칭 관찰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인칭 관찰자에서는 수능에서 잘 내는 말이 뭐냐면 추측적 표현 많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소술자와 인물 사이의 객관적 거리. 이 무조건 맞. 찍어줘. 이 무조건 맞. 관찰자 시점에서. 무조건 맞는 말이야. 알았지? 자, 중량 비양 봅시다.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이들은 유력자를 얘기합니다. 만들어둔 엉터리 둑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둑을 허물어버린 얘기 밑줄 치고 별칭하라. 이게 뭐냐면 유력자에 대한 저항입니다. 유력자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둑을 허무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설프게 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물이 차겠지. 그러다 갑자기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유력자들은 그렇게 되길 바라겠지. 그럼 마을 전체가 없어지니까 자연재해니까 누구도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미리 부숴놓은 거예요. 하니까 여기서 건우 할아버지 달바스 영감이 볼 때는 저거 틀림없이 무너진다 이거야. 그래서 미리 뚝을 터뜨려 버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뚝은 터지지만은 그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지. 제 말 이해되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뚝을 허무는 게 저항의 의미가 되는 거야. 저항도 되지만은 생존의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지. 그 뚝을 그대로 뒀다가는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갈바스 연감도 죽을 거야. 생존의 싹다 몸부림. 죽이려는 거예요? 싹 다 죽이려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안 나와. 아,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대화 양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도가 있어.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비는 연상을 옥수로 쏟아지지 싫어하지도 않는 뚝 그대로 두었다가는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 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했을 텐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유력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섬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을 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하지. 개연성이 충분하지. 마치 배에서 돌아온 갈바스 영감이 설두해서 설두는 앞장서서 이 말입니다. 앞장서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지 끌고 갔느냐고요. 대화 오른쪽에 적는다. 결과를 먼저 제시하여 특이하죠. 결과를 먼저 제시하여 그때 건우 할아버지 끌려간 거니까 결과를 먼저 제시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긴장감을 형성한다.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긴장감을 형성한다. 했나? 아까 질문이 들었는데 소설에서 쓰인 긴장감의 정의가 뭡니까? 이래 묻더라고. 추상적이죠. 이 말이 추상적이다. 긴장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답 찾을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빈번한 장면 전환. 장면이 계속 바뀐다. 그러니까 장면이 계속 바뀌는 것은 그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물 간의 갈등이 보조될 때. 인물 간의 갈등이 보조될 때. 이건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겠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의 태도 변화. 인물의 태도 변화가 나올 때 긴장감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이걸 찾으세요. 알았죠? 추상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딱 답이 되는 걸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네 번째 비극성이 보조될 때 긴장감이 들어가죠. 비극성 보조 됐나? 긴장감 완화는 그냥 좀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반대로 갈등이 해소될 때 오히려 그래 긴장감이 완화되지.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들이켜 다음을 계속했다. 그럼 여기서 윤춘삼이라는 인물의 역할, 인물 간의 관계 보자. 얘가 윤춘삼이야, 얘가 나야. 두 사람의 관계는 뭔데? 정보 제공 그렇지 그렇게 찾는 거지. 윤춘삼 밑에 저거 나에게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나에게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그건 이제 인물 간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 됐나? 섬 사람들이 항상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떡길에 검정 찌푸채 한대 와닿은 기라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천민 두 명이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을 허물어뜨린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이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 어떻게 하는 말이요? 해봐도 들어주기는커녕 그 중에서 인기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째진 친구가 저래 밟아서 영감을 경위로 말았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한테 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소설 소술자. 한번 말해주는 내용은 뭐야? 윤순삼 씨의 말. 윤충삼의 말을 전달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소술자는 뭐겠노? 소술자면서 이야기 전달자라고 하는 됐나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소술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늦었어? 신발은 왜 다 늦었어? 맨날 버스야. 지하철 빵꾸 나고 가지 왜 늦었어? 왜 비 맞고 다녀? 비 안 올 때 와야지. 좀 일찍 와야지. 됐지?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선택지가 어떻게 나와? 소술자가 이야기를 요약해서 제시한다면 거짓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 안 되지. 소술자가 뭐 정보를 요약적 제시한다. 정보를 요약적 제시한다. 나오면 여기서는 안 돼. 이거 부분이야.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야. 얘가 요약적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전달할 겁니다. 이 다른 말이야. 들은 걸 전달해 주죠. 본인이 경험을 안 해서 그런 거. 그렇지. 지는 모르지. 지는 모르지. 소술자는 모르지. 저는 모르는 이야기지. 완전히 다른 말이야. 저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내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오른쪽에 적어. 부조리한 세력에 대한 비판이겠지. 당연히. 부조리한 세력에 대한.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우리가 삼성장에 나와 이거. 소설에서 이런 게 어려워. 말도체 끝나기 전에 소설가는 지금 인물의 작품 속 인물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런 경우 다시 자기도 작품 속에 있는 소술자가 뭐? 소설자가 작품 자기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거를 작품 속의 인물의 시선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인물의 시선으로 전달한다. 아니면 시선을 빌려 이런 필요해요. 소술자가 지금 소설자가 본 게 아닌데 막 영감이 하는 대사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건 윤춘삼의 눈으로 본 거를 전달하는 인물의 시선으로 되지. 되죠. 왜? 이게 1인칭 관찰자. 작중 인물이면서 소술자면서 관찰자지. 되지. 되게 어려운 말이야. 되지. 근데 이게 3인칭 전체적 작가면은 안 되지. 거기서는 적용이 안 되지. 그 3인칭이면은 그냥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왜냐면 그냥 작품 이게 여기서 나와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앉아서 나와야 돼. 이것도 안 되지. 인물도 안 되지. 이제 잘 마셔주니까 막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한다. 날카로운 질문. 자, 내가 그래서 이 말 왜 하노? 밟아서 했나면 잡혀갈까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당함과 책임? 정당성.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 말이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당함과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낸다. 갈바스 영감은 서슴지 않고 자 문법 서슴지 않고 서슴치 이게 틀렸지? 또 뭐 한 거 삼가 삼가 아르몬 이럴 때그 삼가요? 그거 말고 또 뭐 있겠노? 깨끗 이가 희가 이요. 이거 왜 이렇지? 문법 나오면 이거 되게 헷갈리죠? 하계인가 뭔가 붙는 유성음 플러스 치다. 유성음 치다. 치 붙는 거 뭐 있노? 치. 정갈치 아니야 정갈치 아니야. 뭐 어려운 말이네. 요새 사극을 좀 유성음이잖아. 정갈치입니다.
정갈지입니다. 정갈지. 정갈지 나옵니다. 그러면 하가 통째로 탈락하는 거예요. 하가 통째로 탈락하는 거예요. 지가 이건 서슴하지잖아. 서슴하지. 그럼 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치가 붙는 게 뭐 있노? 치. 미용이죠. 파렴 치는 그 그거는 말이잖아. 하지의 준말이 아니잖아. 파렴하다가 아니잖아. 치가 뭐 있지? 많잖아. 유성치 같은 소리. 갑자기 하여튼 유성음 치고 무성음 치다 알았지? 이래 알아보면 된다. 치. 그 다음에 이도 마찬가지고 무성음이 오면 이고 아니다. 깨끗이 이거 깨끗이 서슴지 맞잖아. 유성음 치잖아. 유성음 치. 내가 이거 무성음 치. 이게 무성음 희네. 무성음 이네. 무성음 이. 무성음 이 희. 아닌데.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알았지? 고등학교 1학년 저거 나와가지고 하도 이거들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니까 이래. 깔끔히. 깔끔히? 그러니까 유성음이잖아. 희가 들어가는 거지. 유성음이잖아. 유성음은 희가 들어가는 거지. 무성음은 이가 들어가는 거지. 예외 몇 개 빼고는 다 됩니다. 예외 몇 개. 수능에서 예외 안 내니까. 맞지? 맞을 거야, 아마. 문법 별절에 안 나와 있어요. 한글 맞춘 거. 자, 컴퓨터. 그래, 이래서 서슴지 않고, 서슴하지에서 지가 붙는다는 거는, 갑자기 서슴하지가 서슴지가 된다는 얘기는 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서슴하다. 근데 치가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서슴하지가 서슴치가 된다면 희음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준말이고 이건 준말이 아니라 완전 다른 거죠. 물론 이게 맞고 이게 틀렸지. 왜 하가 통째로 날아가느냐, 희음만, 희엇이 탈락되느냐. 완전히 다른 말이야. 그래서 이 구분해야 돼. 올해 수능 나올 수도 있어. 한글 맞춰. 안 나와도 좀 됐죠. 아무도 안 나왔어. 서슴지 아니야? 아무도 안 나왔어. 근데 나도 서슴친 줄 알았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정리해 줄게. 알았지? 자, 서울에서 저 얘기하고. 자, 전화 왔어. 형,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얘기 나와요. 하면서. 근데 한글 맞춤법은 보기를 줍니다. 보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정말 우리 종아의성을 지킨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잖아. 거기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캄캄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이방인처럼 밑줄 쳐봐라. 이방인처럼.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내.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드러낸다. 캥캥한 얼굴이 뭐니? 캥캥한 얼굴이 뭐니? 퀭하다는 몹시 여위다. 몹시 여위다. 남도. 너는 그냥 헬스한 거. 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쾌하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대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서는 깜짝하지 말이 없었다. 6월달 기온으로 7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고 하죠. 올해가. 신고 8월달은 엄청날 거랍니다.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 어쩌면 대부분 막 38, 39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만은 안 올라갔지. 작년에도 7도까지 올라갔지.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하고 좀 좋은 것 좀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쌤 그때 봄에 얘기 안 하더라. 올해 윤달이 있다고. 더위가 길 거라고. 저기 9월 말까지도 더울 수도 있다. 알았지? 아직 더위 시작한 것도 아니야. 자, 그 밑에 성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는 갈바스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상이 어떠한 일이 적혔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의 성을 군대가 정지 개간이겠지 개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결국은 그 땅을 누가 차지했노? 유역자가 차지하고 성사람들은 쫓겨나든지 그렇게 해주든지 그거는 내용은 다 같이. 자, 제3인간형 모의고사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근데 여백에 적어라. 학교에서 자주 나와? 올리면 자, 여기서 이 제3인간형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 사명감, 사명감을 찾은 문제 이런 뜻입니다. 사명감을 찾은 문제. 이 작품은 기출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출 또 이 아니에요? 미기가 미기. 기출이 어떻게 나오냐면 유교라는 배경에 따라서 인물들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유교라는 것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물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유교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전쟁이 나오면 뭐 순창섭에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고 윤홍길의 장마도 마찬가지고 전쟁이라는 배경이 나오면 이거하고는 무조건 연결됩니다. 6.25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항상 묻는다. 알았지? 자, 첫 번째 출제 예상 첫 번째 검은 넥타이 소재, 검은 넥타이라고 합니다. 검은 넥타이의 의미, 이건 상식입니다. 검은 넥타이. 첫 번째 조운이 과거의 순수성은 회복하기 바라는 미래의 소망을 조운이 과거의 순수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운이 현실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의 특성. 자, 첫 번째
조군. 조군은요, 과거와 현재로 구분해야 되는데, 과거와 현재로 구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조군입니다. 조군. 지금은요, 최춘택입니다. 우리 책이 안 나온다. 최춘택입니다. 최춘택. 그러면 조군은 어떤 인물이냐면, 문학적 사명감. 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춘택은요, 문학적 사명감을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우는 문학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으니까 가난하지. 현실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냐? 가난하면 잘 살겠지. 부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군은 사명감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사명감을 상실한 인간형. 제1인간형입니다. 제1인간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수원에서 배운 사람 배웠나? 제2인간형이 미락하다 석이락하다 3이 있어. 맞지? 좀 헷갈린다 맞지? 제3인간형이 이 미는 제2인간형이다. 제2인간형이다. 그 다음에 제3인간형은 석이다. 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도 과거와 현재가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 과거에는 순수한 문학 소녀입니다. 문학 소녀. 여자예요? 문학 소녀입니다. 그 다음에 부잣집 소녀입니다. 부잣집 소녀. 그러면 이제 현재로 오면서 어떻게 돼?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집안의 몰락. 집안이 몰락하게 되면서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뭐냐면 간호장입니다. 간호장. 자, 그럼 여기서 조군이 카페를 선물하거든요. 조군의 카페 선물을 거부합니다. 카페 선물을 거부합니다. 카페 선물, 카페 건물 그걸 준다는 거예요? 차려준다는 거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난 현실을 파악하는. 그러면 조군의 카페 선물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간호장교가 된다는 것은 사명감을 추구합니다. 사명감을 추구.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2인간형입니다. 제2인간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석이 나옵니다. 얘도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데 과거에는요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던 문학 열정을 지닌 작가입니다. 문학 열정을 지닌 작가가 작가죠. 근데 지금은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 그러면 그래도 뭐 사명감 지닌 게 아닙니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교사가 된 거는요 생계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두고 싶지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나는 그만두지도 못한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교사를 지금 생계의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생계의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그다음에 작가의 길에서 내적 갈등합니다. 작가의 길 사이에서 내적 갈등. 그러니까 지는 작가가 하고 싶은데 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선생을 하니까 생계 수단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내적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제3인간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적극적 노력이 없다. 이 말은 노력하지 않는다. 제2인간형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제목을 제2인간형으로 하지 마지. 현실 사람들이 제3인간형 같으니까. 대부분이 제3인간형.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미. 미. 좋고 5분 쉬었다 하자. 쌤이 52년 정도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보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든 거 알아.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견뎌봐. 나중에 보상이 될 겁니다. 충분히 보상이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못하겠다. 그거 하지 마. 좀 다른 데로 하지 마. 나는 진짜 공부하기 싫고 나는 그냥 항공사, 조종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대학 안 가도 돼. 비행기 조종 배우러 가는 거야. 미국에. 아니 한국 항공 훈련은 하는 거였어. 서울에 가는 거. 와. 여기 4년제야 4년제. 근데 수능도 안 쳐. 그럼 뭘로 들어가요? 대역. 해요? 신체 검사. 진짜. 신체 검사로 들어가는데 신체 검사가 항공 신체 검사 1급이 나와야 시력. 저 진짜 나오는데. 이거 어려워. 이것만 되는 거야. 얘들은 성적 같은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신체만 되면 다 가르쳐 줄게. 이거야. 4년제 학사 자격증 나와요. 4년제 학사 자격증 나오고
신체 항공 1급은 이게 항공 1급이 1년마다 검사를 하거든. 근데 내가 3학년까지 하고 이 신체 검사 탈락하잖아. 그러면 탈락이야. 어차피 조종사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년제 학사를 졸업하면 울진에 가면 비행훈련원이 있어. 비행훈련원. 여기 가서 2년 동안 비행기를 본다. 실제 비행기. 항공기술훈련은 이거예요? 서울에 가면. 그 여기서 6년이 걸리는 거지. 그러면 T-웨이 같은데 취직이 돼. 난 정말 대학 못 가겠다. 그럼 하지 마. 여기 가. 그러면. 여기. 근데 시력 나쁜 사람은 저거 항공 1급 안 되지 않아요? 라식해야 돼. 라식하면 되잖아. 그 라식을 하는데 안압이 라식을 하면 깎잖아. 안압이 높아지잖아. 안압이 너무 높으면 안 돼. 비행기 올라갈 때. 이걸 타지. 이게 통과돼야 돼. 이거 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저기 계명대 대학병원 거기밖에 안 해. 뭐야? 거기 가서 검사를 통과가 돼야 돼. 그러면 통과한 그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화이트 자격증 하는 거잖아. 화이트. 신체 검사 자격증 준다. 그것만 갖고 들어가면 돼. 항공 전문학교인가? 그럼 대학 안 가도 돼. 그리고 국가에서 장학금도 줘. 이런 데 가서 하면 돼. 공부하기 싫으면 이런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한서대학교 가면 헬리콥터 조종학과가 있어. 헬리콥터 조종학과. 국민대 졸업해가 산림청 헬리콥터는 올라가야 돼. 나는 진짜 막 이게 수학이 뭐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거 해. 이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왜 2년을 해야 되냐면 200시간을 채워야 돼. 200시간. 비행조금 민항기간을 200시간. T-웨이는 200시간. 대한항공은 1000시간. 그래서 대한항공 파일럿이 더 대단해. 여기서 취직해가지고 3년을 하잖아. 그 3년 동안 외국 비행기를 못 몰아. 외국에 못 나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을 몰고 나면 미국 가서 면장을 또 따. 하면 미국령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면장만 있으면 돼. 우리가 북한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종사가 되는 거야. 연봉이 2억 정도. 아 그래서 군대 갔다가 1000시간 채우고 바로 약간 뭐 인간 회사 이런 거. 그렇지. 좋네. 이런 것도 있어. 공사하는 게 빠르고 그래서 공사 들어가기가 힘들지. 공사는 공부해야지. 공사하면 대우는 더 낫지. 나는 조종사 못 가겠다. 항공 전기를 해. 항공 전기. 공사 했어? 공사 쳤어? 연봉 똑같아. 오. 연봉 똑같아. 항공 전기 연봉 똑같아. 아직 신청 안 받아. 나 경찰 되는데 그걸 안 받아. 대구 공항 생기잖아. 항공 전기. 항공 전기사도 괜찮아. 이것도 가르쳐 주는 데가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어. 이런 거 하면 돼. 학사학위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럼 저거는 진짜 신체 검사 많은 그 받고 그거 나는 갖고 가면 갖고 돼. 가면 돼요? 그럼 면접만 보면. 면접 아씨 면접 그러니까 항공조종사 이런 거는 네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체가 중요해. 신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거야 지금. 수능도 필요 없고 내신도 필요 없고 신체 검사만 했어요. 근데 조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신체 유지를 잘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잘. 자기 몸 관리 못하면 조종사 못하는 저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제 영어도 배우고 토익도 850 이상 나와야 되니까 조종사 공부하는 게 배우고 다 하는 거죠. 저거 그 미국에도 비행 스쿨 같은 거 TTA가? 그거 뭐예요?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 면허증. 미국 면허증. 미국 면허증. 이건 국내 면허증. 국내 면허증. 그러니까 이거 따갖고는 대한민국 밖으로 비행기 몰고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비행만 할 수 있고 그 미국 그걸 따면 미국까지 갈 수 있고 미국령. 미국요? 미국령을 갈 수 있어. 그 미국령 갈 수 있으면 전 세계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보면 안 가는 데가 많잖아. 우리나라 비행기 보면은 지금 러시아 가는 비행기 없을걸? 우리나라에서? 이게 없죠.
모스크바 가는 거 없을 거 우리나라에서. 연세주다. 그런 데도 안 갈 거. 미국령이 아니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지. 갔다가 또 겹쳐가지고. 미국령만 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살다 보면 또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딴 거 할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길도 있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맞지, 그지?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말이 이런 것 같아.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제일 나쁜 말이야. 그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맞지, 그지? 그래서 숙제 안 해오면 그 말 할 거야. 숙제 안 해오면 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말 할 거야. 그랬지? 자, 제3인간형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은 다 이해했죠, 그죠? 대학이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가봐라. 가보면 뭔가 보인다. 끝내주게 잘 즐기서 대학 가겠지. 그러니까 뭐 즐길 수도 있고 뭔가 보인다. 그리고 너네들은 아직 어리지만 어른이 되면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달라져.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봐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른다. 이게 뭐 조운이겠지. 하나는 저렇게 몰골이 초라할까. 이건 석입니다. 석. 그래서 석은 이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고 있다 얘기했대. 그러니까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거지. 둘 사이 주고받는 대화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마치 만화의 인물이 튀어나온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속도, 몸짓과 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작가 조은을 대할 때 경의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말하는 사람 누구야? 말한 내용 뭐고? 석이 조은을 바라보는 거지. 맞지? 그지? 옆에 적는다. 소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됐나? 잘 알아놔야 된다. 또 켰나 여기만? 예. 오케이, 고마워. 억지로 전에 하던 버릇대로 농담투로 말을 끄집어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이 걸려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아닌 게 아니라 주는 게 잡히기까지 하였다. 시점 뭐고? 시점 뭐고? 소수자 작품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전체 작가 시점. 그렇지. 전체 작가 시점이지. 그럼 이 부분은 뭐고? 소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지. 이게 시점이 변화됩니다. 이 소설은. 뒤에 가면 시점이 바뀐다. 그래서 아마 수능에 나온다면 이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소술 시점 변화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지금 앞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알았지?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몸이 낫다 하는 말은 살이 쪘다 이런 뜻입니다. 살이 찌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훌륭한 모자를 쓰고 좋은 옷 밑줄 치고 모자 밑줄 치고 고급차 밑줄 치고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일이 있어. 갈로 닫고 오른쪽에 적는다. 인물의 외양을 통해 상대에 대한 놀람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통해 상대에 대한 놀람을 드러내고 있다. 조은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외국에 이게 지금 6.25 전쟁 직후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못 쓰는 차를 가지고 와서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들 다 어디고? 한데. 우리나라 차 오래된 것도 수출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저 못 사는 나라에 수출 많이 합니다. 버스도 수출하고 막 그래갖고 저게 뭐 어디 못 사는 나라 가면 대구에서 쓰던 버스 번호 그대로 다니고 막
진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다니. 할래반 이런데 버스 유튜브에 보니까 나는 망했다 하는 유튜브가 있길래 봤는데 어떤 사람이 2012년식 벤틀리를 샀대요, 중고로.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됐다, 맞지, 그지? 그 벤틀리가 그게 새 차가 3억 5천만 원 정도로 2천만 원 주고 샀대. 2012년식 벤틀리를. 근데 수리비가 6천만 원에 나왔답니다. 그래, 허세부리다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외제차 잘못 사면 조심해요, 외제차. 내 차 저번에 내 차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히터 틀었는데 겨울에 기름 냄새가 나는 거야, 차에서. 물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서비스센터 들어갔지. 하니까 이제 기름을 이렇게 엔진에 품어주는 펌프가 있답니다. 고압 펌프라고. 그게 고장이 잘 난대, 벤츠가. 그래, 그게 이제 샌데 이게 조금씩 새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카드인데 그 얼마냐 하니까 부품이 요만해. 딱 손바닥만 해. 380만 원. 부품값만. 그러면 이 부품값 380만 원이니까 수리비가 얼마니까 120만 원. 그럼 합이 얼마야? 요거 하나 가는데 500만 원. 그래서 내 거기서 했겠나 안 했겠나? 서비스센터 비싸네. 밖에 갔지. 밖에 가가지고 서비스센터에서 이게 고장났다 카드라 하니까 자기들 카드 하면 이제 원래 이게 부품값은 자기들도 벤츠에서 갖고 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수리비만 좀 깎아주겠다. 그 수리비 얼마냐? 60만 원 가더라고. 그래도 얼마야? 그 더 싼 거 없냐고. 나 차 많이 타지도 않는다고. 그 중고가 있대, 중고. 세트 중고. 그 내 차니까, 내 차가 5년 된 차니까 중고 넣어도 되잖아. 그 중고가 얼마냐 하니까 200만 원까지. 그래, 200만 원 주고 고쳤어요. 그래, 외제차 중고 잘못 사면 별보다 배꼽이 더 크다. 허세 부리면 안 된다, 알았지? 나중에. 자, 지금 살 때는 새 차 샀지, 근데 에이스 그냥 다 끝났습니다. 외제차 살 때는 에이스 긴 거 사야 됩니다. 에이스 긴 거. 근데 보통 벤츠나 BM은 보증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산차 G90 이런 것들은 5년이죠. 국산차는 5년이고. 진짜 여기 학원 가보면 다 벤츠 나 5년 전에 샀어. 5년 전에. 그래도 벤츠나요? 잘 나갈 때. 5년 전에 잘 나갈 때. 자, 아니 자네가 했고 기적 같단 말이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거기서부터 중량 앞에까지 박스 쳐. 중량 앞에까지 박스 칩니다. 적는다. 서술자가 과거 조언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조언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 공부하실 때는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구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문제 나오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작가 조언이라면 조언은 가명입니다. 독특한 철학적인 문제, 그것을 담는 난사파 문제. 난사파는 난잡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까다로운 문제를 고집하는 작가로서 개성이 뚜렷한 존재였다. 더욱이 자신의 충실하고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는 것으로 문단인의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문학 소녀가 많았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이겠죠.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요와 작품,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밑줄 쳐라.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이게 이제 세속적 가치와 멀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이라고도 할까. 그러나 그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가난했겠지. 그지?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이 시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장이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 됐나?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 신조였다.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도달한 것만이 진리라고 단정한 그는 그러므로 과작이었다. 과작은 뭐냐면요, 작품 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적다는 뜻입니다. 과작. 작품 수가 적었고 생활을 늘 공부했다. 그러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문은 하지 않았다. 매문이 뭐냐면요, 돈 받고 글 쓰는 겁니다. 돈 받고 글 쓰는 거. 매문은 하지 않았다. 돈 받고 글 쓰는 거. 항상 초람, 내하고 비슷하네. 나도 돈 받고 글 잘 안 쓰는 거. 항상, 야, 이번에도 모의고사 5,000원을 받기로 한 거 현실과 타협한 거.